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화요일 아루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앵커를 맡은 HP 아루바의 정수현입니다. 최근 HP 아루바가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 나가 있는 김은지 매니저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기술을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아루바 네트워킹 막내 기자 김은지입니다. 네, 김 기자님. HP 아루바가 차세대 무선랜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그럼 차세대 무선랜 솔루션은 과연 뭔가요? 네,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소개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센터의 발전 과정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세대 같은 경우는 90년대 L2 구조의 플랫한 네트워크를 2세대로 넘어서면서 저희한테 좀 친숙한 3티어 디자인으로 발전되게 되고 3세대에 들어가면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폭증했고 스파인 리프 패브릭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을 사용했지만 아루바에서 주목하고 있는 4세대 데이터 센터에서는 동일하게 스파인 리프 패브릭을 차용하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스위치 내에 있는 각 포트에 내장되어 있는 보안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점이 좀 특출난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3세대 데이터 센터 솔루션이 집중형 서비스 구조다 보니까 서비스 리프 구조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이스트 웨스트 패브릭 아키텍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들이 다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검사되고 그리고 보안 정책을 통해서 통신이 되면 트래픽이 마치 이거 그냥 상하단 트래픽처럼 보이고 그리고 좀 보안 솔루션 때문에 좀 비용도 비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3세대 집중형에서 4세대 분산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리프 스위치 하단에 보안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측에 보이는 실시간 원격 분석, 앱 딜레이 시간을 감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다른 점을 꼽아보자면 3세대 집중형에서는 스파인 패브릭 구조가 서비스 존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트래픽들이 전부 서비스 존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스파인 리프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분산형 서비스 구조가 되면서부터는 별도의 서비스 존이나 리프 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 하단에 있는 보안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스파인 리프 구조를 진정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루바는 전 세계 1등 무선랜 회사, 국내 무선랜 회사인 건 알겠어요. 근데 진짜 DCN도 이렇게 잘 솔루션을 출시를 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루바에서도 데이터 센터 제품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가오미라는 해외 유명한 저명한 평가 기관에서도 HP 네트워킹의 데이터 센터 제품군을 리더이자 패스트 무버로 평가하였습니다. 네, HP 아루바 솔루션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아주 고급화된 제품들을 지원하고 있군요. 그러면 HP 아루바 DCN 솔루션은 4세대 솔루션으로 이 차세대 DCN 솔루션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루바 DCN 솔루션 제품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나요? 네, 아루바 4세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분산형 서비스 스위치인 10K, CX10K, 그리고 데이터 센터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AFC, 아루바 패브릭 컴포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CX10K는 앞에서도 계속 10K 하니까 많이 익숙하실 건데요. 이 분산형 서비스 스위치는 앞서 말한 패브릭에 대한 이점도 있지만 스테이트풀한 ACL, IPsec 엔크립션 같은 고급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는 TOR 스위치로서 좀 더 강력하고 유연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AFC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인데 AFC를 사용하게 되시면 패브릭 구성 자동으로 할 수 있고요. VSX 가상화도 가능하고요. 언더레이나 오버레이처럼 사실 CLI 커맨드들이 많이 필요한 설정들조차도 위저드 형식으로 GUI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글로벌 무선랜 1등 기업이라 데이터 센터 제품군도 무선랜 1등에 맞출 수 있는 걸맞게 되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앵커님, 사실 이런 이점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다른 면의 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생방송인데. 이거 준비된 거 아니잖아요? 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아루바 데이터 센터를 선택했을 때 비용적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연구 기관의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버 500대를 24개 4개 분산 수용하고 렉당 400Gbps의 트래픽이 흐르고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의 비율이 75%가 정도가 됐을 때 3년 TCO를 계산을 해보면 3세대 데이터 센터로 구축을 하게 되면 약 2.7 밀리언, 하나로 한 3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거를 4세대 데이터 센터 컨셉으로 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약 1밀리언, 하나로 한 13억 정도의 비용으로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4세대 컨셉인 것만큼 더 높은 확장성과 성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도 훨씬 더 유연하게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제 대답이 맞나요? 네, 많이 아시네요. 자, 다음은 사이버 뉴스입니다. 최근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해서 자세하게 취재해봤습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술이 핵심 기술을 못 미쳐가지고 경직되고 느리고 있고 그리고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해 봤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인 양수에 사는 정모 씨를 인터뷰했어요. 정모 씨 자기 할 일은 너무 많대요. 근데 시간은 너무 없대요. 근데 실제 하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김 기자님. 네. 우리 양수에 사는 정모 씨처럼 바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이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운영자분의 찰리푸스 티켓팅을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조사에 따르면 아루바 데이터 센터 4세대 솔루션을 선택하게 됐을 때 이런 고충을 좀 덜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루바 데이터 센터의 어떤 솔루션을 이용하면 이런 고충을 좀 처리할 수 있나요? 앞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요.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따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취재는 안 했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루바 데이터 센터 솔루션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루바 데이터 센터 솔루션은 동일한 OS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타사처럼 OS가 여러 가지 있어서 명령어가 복잡하고 운영이 불편한 것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단일 OS 모델로 CX 스위치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운영의 편의성, 간편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오케스트레이터 툴인 AFC, 아루바 패브릭 컨버저를 통해서 SDN 기반의 장비 배포를 장비 추가, 관리, 그리고 변경을 자동으로 함으로써 운영자분들의 운영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HP 서버 스토리지 솔루션과 완벽한 통합이 이뤘다는 거예요. HP 서버 스토리지 솔루션과 완벽한 통합을 통해서 신규 서비스를 오픈할 때 신규 서비스 구축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상호 호환성 불일치를 인한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거죠. CX 스위치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L2 엔트리급 스위치 CX 6100, 6100 스위치가 있고요. 고급형 L2 스위치는 CX 6200F, 6200M이 있습니다. 그리고 L3 스위치인 CX 6300, 그리고 캠퍼스 백본 스위치인 CX 6400 40급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제품군인 텐지 25G 기반의 TOR 스위치 CX 8300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백본 데이터 센터 백본급인 CX 8400 스위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구현시켜 주길 인텔리전스 분산 서비스 스위치는 CX10K, CX1000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100G 32포트 풀포트 와이어드 스피드를 제공하는 CX9300 스위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피처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가성비 절대값 스위치, 원지 텐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CX8100 스위치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네트워크 비저빌리티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장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플로우 기반 솔루션을 도입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다고 합니다. 근데 김 기자, 네. 이렇게 네트워크 비저빌리티가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요? 네, 중요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안 리더들이 계속해서 가시성 툴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해당 조사의 응답자 97% 이상이 이미 네트워크 가시성 툴이나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 비저빌리티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중시하게 기능이고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그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HP 아루바 CX 스위치에서는 엣지 인사이트라는 기능으로 이 네트워크 비저빌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DPI 엔진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하고 어플리케이션 인지한 정보를 플로우 기반의 웹 아이디로 기록을 하고요. IPFix 프로토콜을 통해서 내부 수집기나 외부 수집기 통해서 이 플로우 테이블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트래픽 인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이 플로우 테이블을 탑 N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API를 통해서 외부에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 플로우 기반 분석 솔루션이나 NMS로 정보를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CLI로 트래픽 인사이트 기능을 확인을 해본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 인사이트 기능을 활용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하고요. 인지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량 기반으로 탑 N 정보를 표현합니다. 지금은 탑 20 정보를 표현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스 IP 데스티네이션이 단순히 TCP UDP 포트 번호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80포트, 443포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는지를 인지시키고 사용량이 얼마 된지에 따라서 탑 N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플로우 기반 분석 솔루션은 이미도 있었지만 기존의 솔루션들은 대부분 고가의 전문 수집 서버와 분석 서버를 통해서 활용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트래픽 인사이트, 엣지 인사이트 기능을 이용하면 스위치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김문지 기자. 네. 질문 있어요. 이거 취재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요즘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화두되고 있는 말이 많이 나오는 기능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ROC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서버의 메모리 영역에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이더넷 상에서 끊김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네, ROC, RDMA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러니까 CPU 개입 없이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기존의 TCP/IP 통신 방식은 장비의 CPU와 버퍼를 많이 리소스로 소모하면서 통신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RDMA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 이거는 CPU의 간섭 없이 메모리에 다이렉트 액세스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그리고 완벽한 플로우 컨트롤을 통해서 끊김없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가장 핫한 데이터 센터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 고급의 데이터 센터 기능도 이미 아루바의 데이터 센터 제품군인 CX 제품군에서 이미 ROC 버전 2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HP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과의 완벽한 통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김 기자. 네. 서버 스토리지와 통합을 이뤘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고객분들은 서버를 구매하실 때 TOR급의 스위치들을 한꺼번에 구매하실 수 있고, 파트너분들은 서버를 판매하실 때 스위치들을 함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HP는 아루바와 같은 회사예요. 서버팀과 스토리지팀 그리고 네트워크팀인 아루바팀이 수많은 상업 운영성 테스트를 통해서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런칭할 때 시간을 줄여주고 위험성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감소시켜줄 수 있는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근래에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너무나 과중된 업무로 나한테 제발 저녁 있는 삶을 좀 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취재를 했어요. 근데 우리 HP 아루바의 CX 스위치가 DCN 솔루션이 자동화 기능이 엄청나게 강해서 이것도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해 준 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루바 스위치 CX는 OS 자체가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되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5가지 기능들을 전부 제공하고 있는데요. 앵커님께서 가리신 REST API, 웹소켓, 스위치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NA 엔진, 파이썬이나 IT 인프라를 자동화해주는 앤서블까지 이렇게 5가지 기능들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프로그램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저같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거를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앵커님처럼 어른 코알못을 위해서 하단에 보이는 데브 허브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루바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타팅 가이드나 API 레퍼런스, 아니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개발 코드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 자료들까지 여러 가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아루바에서는 많은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코알못, 코딩 보는 코알못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나 IT 관련 직장인 분들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HP 아루바에서 저 같은 코알못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HP 아루바의 아루바 패브릭 컴포저 AFC입니다. 현재 6.5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 AFC는 간소화된 프로비저닝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에요. 멀티 패브릭, 멀티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된 운영 환경에서 관리해주고 모니터링 해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VMware나 누타니스 같은 시스템 오케스트레이터 툴과 연동을 해서 VM 기반의 자동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HP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AFC를 통해서 원격의 서버를 재부팅하거나 원격 서버의 펌웨어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만큼 네트워크 장비의 시각화된 기능, 그리고 엔드-투-엔드 비저빌리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AFC의 대표적인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FC의 대표적인 기능은
VXLAN, EVPN 환경에서 복잡하게 언더레이, 오버레이로 구성을 하게 되죠. 언더레이는 OSPF, BGP, 오버레이는 IBGP, EBGP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플로우 기반 위자도로에서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이 플로우를 단계 하나하나 클릭하고 몇 가지 정보만 집어넣음으로써 자동화해서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을 쉽게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그려지는 토폴로지를 통해서 물리적인 스파인 림프의 링크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인 오버레이 네이버십, 언더레이 네이버십 또한 VXLAN 터널 정보까지도 표현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하이퍼바이저들이 어떤 리프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통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시는 분들이 쉽게 빠르게 장애 포인트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VMware나 누타닉스 같은 것도 인터그레이션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VM 기반의 정보를 자동으로 합습을 해서 VMware 기반에 맞는 VM을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든지 링커리에이션을 만든다든지 그런 기능을 자동으로 할당해 주고 있고 그리고 펜산도 솔루션과 연동을 통해서 EPG 베이스의 보안 정책이 적용된 트래픽들을 통신하는 현황들을 보다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타 데이터 센터 오케스트레이션 툴과도 이미 연동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VMware의 vSphere, vCenter와 NSST, NFV 기능과 이미 연동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래서 VM 관리자가 VM을 생성해서 할당한 DVS 스위치의 포트 그룹 아니면 버추얼 스위치의 포트 그룹을 할당을 하면 그걸 자동으로 인지해서 VN을 자동으로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VM이 갖고 있는 VNIC과 V스위치가 갖고 있는 스위치들이 링커그레이션, 본딩이 되어 있다면 그 정보도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자동으로 링커그레이션 기능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된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VM이 이쪽 VM 시스템에서 저쪽 VM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VM 마이그레이션 기능, 우리가 말하는 V 모션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VM이 갖고 있는 VM 태그 정보 기반으로 자동으로 EPG를 생성해 줍니다. 엔드포인트 그룹을 생성을 해주고요. 엔드포인트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통해서 정책을 할당하고 이 정책을 바로 쉽게 리프 스위치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주죠. 보시는 것처럼 EPG 룰이 적용한 캡처 화면인데 이거 보시면 이 EPG가 관리자가 매뉴얼하게 만든 게 아니라 vSphere 정보를 합숙함으로써 자동으로 생성된 EPG 정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HP 아르바의 AFC, 아르바 패브릭 컴포저의 자동화 기능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김 기자님. 네. 이렇게 강력한 AFC의 자동화 기능을 데모로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데모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거 다 외우셨죠? 방금 나온 기능들 데모 비디오에서 순차적으로 나올 건데요. 데모 비디오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오토 패브릭, 오토 VLAN, EPG까지 전부 담다 보니 데모 비디오가 조금 타이트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 비디오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시. 네, 지금 보이는 게 AFC의 메인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AFC로 자동 패브릭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 구성할 때에는 AF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우측 상단의 가이드 셋업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편한데요. 우선 스위치를 디스커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할 스위치에 MGMT IP 레인지를 넣어주고 장비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고요. AFC 설치했을 때의 패스워드 함께 넣어주시면
디스커버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디스커버가 완료되고 나면 리스트 형태로 뜨게 되는데 이 리스트 형태로 된 스위치들이 아직은 패브릭에 어사인되기 전이어서 언어사인드예요. 그래서 패브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을 만들 때에도 동일하게 패브릭 이름을 넣어주고 타입은 데이터 타입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하면 패브릭도 금방 만들어졌죠. 패브릭 만든 거에 디스커버한 스위치들을 할당해 줄 건데 여기에서 스파인으로 사용할 8402대는 스파인 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애드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리프로 사용할 스위치 3대에 대해서는 리프 롤을 주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패브릭에도 스위치들이 자동으로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후에 언어사인이었던 스위치들이 싱크되면서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NTP나 DNS는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대로 구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볼 건데 지금 보시면 하늘색 피어 스위치에 대해서는 링크들이 보이지만 리프 스파인에 대한 주황색 링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리프 스파인 패브릭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서 else 리프 스파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설정해 줄 거고요. 똑같이 리프 스파인 패브릭에 대한 임의의 이름을 주시고 나면 리소스 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리소스 풀 중요한데요. 리소스 풀 안에 IP 레인지들을 주어야 AFC가 리소스 풀에서 IP를 자동으로 가지고 가서 해당 인터페이스에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리소스 풀들을 꼭 만들어서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넣고 나면 리프 스파인까지 완성이 되고 아까 봤던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도 주황색 라인이 보이죠. 리프 스파인 패브릭이 제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위자드대로 가시면 언더레이를 구성하실 차례인데요. 언더레이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레이에서도 동일하게 언더레이 이름 써주고 언더레이 타입은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OSPF로 하겠습니다. OSPF에서도 방금 만들었던 리소스 풀 할당해 줄 거고 트랜짓 VLAN 있어야겠죠. 트랜짓 VLAN까지 넣어주고 나면 OSPF도 어플라이 후에 구축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CLI에서 네이버 확인을 해볼 건데요. CLI 상에 왼쪽 두 칸이 스파인 2대입니다. 스파인 2대는 리프 스위치를 3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3대 보이죠. 오른쪽에 리프 스위치 3대는 스파인 스위치 2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2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잘 맺어져 있는 걸 보고 언더레이 구성도 잘 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오버레이 구성해 볼 건데요. 오버레이도 동일하게 오버레이 이름을 주고 이후에 타입은 IBGP랑 eBGP 중에 IBGP로 하겠습니다. IBGP 설정하실 때는 RR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RR은 스파인이 몇 대가 있든 스파인 전부 지정을 해주시고요. 리소스 풀 당연히 넣어주시고요. 넥스트 누르고 나면 오버레이도 동일하게 어플라이가 됩니다. 지금 클릭 몇 번으로 오버레이까지 왔습니다. 다 구성이 되었죠. 이제 다시 뷰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VXLAN 패브릭을 만들고 있는데 VXLAN 터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리프 간에 보라색 라인이 안 보이시죠?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EVPN을 만들어 볼 건데요. EVPN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EVPN도 실제 CLI 커맨드에서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만 이 GUI 상에서 하면 간단한데 EVPN 매핑에 대해서 임의로 이름을 주시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VNI와 매핑시킬 VLAN 레인지를 주신 다음에 베이스 VNI를 설정해 주셔야 베이스 VNI랑 저 레인지에 들어있는 VLAN들이 매핑되어서 AFC가 자동으로 2만20부터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 풀은 IP, 아까 만든 리소스 풀과 다르게 맥 리소스 풀도 별도로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할당해 주시면 되시고 어플라이 누르고 나면 EVPN 구성도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2VNI가 2만에서부터 VLAN과 매핑돼서 2만 20, 2만 2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이 점은 CLI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CLI 지금 리프 세대입니다. EVPN 커맨드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다 수동으로 넣어야 하지만 AFC가 자동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VXLAN 터널이 제대로 구성이 되었고 보라색 라인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브릭 구성이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호스트들을 살펴볼 건데요. 호스트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원래는 제가 리프 스위치 1번과 2번에 ESXi 연결해 두었거든요. 이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vSphere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phere도 동일하게 애드 해주고 vCenter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시겠죠? vCenter IP와 유저 정보들을 적어주시면 하단에 보이는 밸리데이트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 이 vCenter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이 유효성 검사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오토메이티드 VLAN, PVLAN 설정해 주시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토 EPG 기능 필요하시다면 이네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매뉴얼하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주얼 뷰를 위해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까지만 이네이블을 해주면 vSphere도 완벽하게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커넥티드 보이시죠? 이제 호스트 뷰로 가면 호스트랑 VM들이 보일 겁니다. 들어가시면 리프 스위치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와 2번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VM 닉들이 보이시죠? 지금 VM 닉 1번에는 연결이 안 돼 있고 다 VM 닉 0번에 몰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VM들이 VM 닉 카드엔 없어서 1번 포트에는 VLAN 설정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이거 수동으로 넣어주실 건가요? 지금 리프 스위치 2대인데 1번 포트 설정 보시면 21번 VLAN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리고 AFC 상에 있는 포트에 VLAN 그룹으로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포트에 자동으로 21번 VLAN을 주는 게 오토 VLAN 기능입니다. 저희가 오토 VLAN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오토 VLAN 하려면 지금 VM들이 전부 v스위치 0번에 있기 때문에 v스위치 1번에 할당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ESXi 1번과 2번에서 VLAN 21에 대한 포트 그룹을 만들어주고 v스위치 1번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ESXi들은 리프 스위치 1번에 ESXi 2번은 리프 스위치 2번에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VLAN 21 포트 그룹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VM에 할당해줘야겠죠. 1번 VM인데 1번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VLAN 21 방금 만든 포트 그룹을 할당해 줄 거고요. 2번 VM으로 넘어가서 동일하게 2번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VLAN 21번 포트 그룹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오토 VLAN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AFC로 들어갔을 때 VM 닉 1번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VM들이 전부 연결되었고 VM 닉 1번에도 물려있다 보니 1번 포트에 VLAN 2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VLAN 21에 대해서는 CLI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방금 봤던 1번 포트에서 VLAN 21이 allow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 VLAN 기능을 활용하게 되시면 담당자분들이 직접 포트에 하나하나 설정하지 않아도 AFC가 해당 포트에 자동으로 설정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엔드포인트 그룹의 룰과 폴리시들을 적용하는 걸 해볼 텐데 이 엔드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EPG 그룹을 만들기 전에 VM에 가서 우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한 VM 1번과 2번은 21번 포트 그룹을 줬기 때문에 VLAN 21을 가지고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VM 1인데 21.200인 VM 2로 핑 가죠. VM 2번에서 21.100을 가지고 있는 VM 1번으로 동일하게 핑이 갑니다. 지금 통신이 되고 있지만 ICMP를 드롭시켜서 핑이 되지 않도록 폴리시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우선 EPG 그룹 만들어 볼 건데요. EPG 2개 만들어야겠죠? EPG A에다가는
아까 있었던 VM 1번을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해서 EPG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EPG C에는 VM 2번을 할당해 줄 건데, 사실 요 EPG 만드실 때 VM 네임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VM 네임뿐만이 아니라 VM 커널 어댑터로도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EPG 설정할 거라서 VM 태그로 필터링 해볼 건데, VM2를 add하고 넘어가 주시면 EPG C까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두 개의 EPG에 각각 할당할 룰이 있어야겠죠? 룰을 만들어 볼 건데요. 룰에서는 ICMP를 드롭시킬 수 있는 핑 테스트를 막는 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션은 드롭으로 바꿔주시고요. 쌍방으로 갈 거기 때문에 EPG는 각각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ICMP 선택하시면 룰도 적용이 됩니다. 이 룰은 만들어지고 나서 EPG 섹션으로 갔을 때 해당 EPG에 룰이 적용되어 있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룰을 만들었으니까 펄리시로 가보겠습니다. 정책에다가 룰을 할당해 줄 건데 동일하게 이름을 넣어주고요. 아까 만들었던 룰을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당하고 나면 이 정책들을 어떤 패브릭에 적용을 시켜줄 건지를 해줘야 돼서 패브릭과 방향, L3 VRF, 어떤 VLAN에 적용을 시킬 건지까지 add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정책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했었던 핑 테스트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M 1번에 21.200인 VM 2번으로 핑이 안 가죠. 반대로 들어가서 VM 2번으로 가서 21.100으로 핑을 쳐보면 동일하게 안 갈 겁니다. 안 가죠. 그래서 이렇게 펄리시들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테스트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리프 스위치 각각의 CLI 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이 리프 스위치 1번이고 오른쪽이 리프 스위치 2번인데 CLI를 통해서 이 플로우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 스위치에서 이쪽이 잘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보시면 콘솔에 접속 후에 해당 커맨드를 입력해 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1.100과 21.200 VM 사이에 이 ICMP가 드롭됐다, 액션 드롭됐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리시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모가 좀 타이트해서 숨 쉴 틈이 많이 없었는데 이것으로 자동화 기능 데모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지 기자님 훌륭한 데모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한 데모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패브릭을 구성하고 그 패브릭에 대한 컨피그레이션하고 장비를 추가하고 변경할 때 아까 보였던 위자드 기반으로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모든 패브릭을 새로 만들고 변경하는 것을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다가 포인트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넥스트 제너레이션 with CX HP 아르바가 출시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DCN with CX 주제로 아르바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앵커 역할의 정수현, 김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